어, 33번하고 34번하고 39번 그렇게 커버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저널리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profession 하면 occupation처럼 직업입니다. 직업으로서 저널리즘은 해서 그냥 사실 신문 기자, 그러니까 신문 기자로서 unusual, 독특한 것은 special입니다. 1, 2, 3, 4, 5입니다. 됐나? 이렇게 했습니다. 1, 2, 3, 4, 5 이따 봐줄게. 자, 이론상 자, practitioners 났잖아. 이게 원래 실무자를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실무자들. 자, 이렇게 하면 보이겠나? 이렇게 하면. 자, 의학이나 또는 clergy, 성직자입니다. 성직자처럼 와 같은 전통적인 직업에서 실무자들은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손에서 생산이라는 수단을 포함합니다. 해서 자, 뭘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의학이니까 의사지. 의사. 그다음 얘는 누구니? 목사, 신부입니다. 다 기도를 한다든가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품고 나가죠. 됐습니까? 자, 이 아들은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손에서 생산이라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고 또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 머리로 하기 때문에. 됐니? 그럼 대인은 누구니? 얘들입니다. practitioners. 이 실무자들은 그들의 수입을 그들의 고객 또는 환자로부터 직접 끌어당깁니다. 수입을, 돈을 끌어당겨.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은, 그 전문가가 누구냐? 의학의 전문가, 그 다음 성직자 전문가들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들의 고객들은 be dependent on이죠. 의존합니다. 그들한테. 그들이 누구니? 의사하고 성직자입니다. 이까지 이해되나? 근데 여기서 이제 반면에 나와야 되죠. 저널리스트들은, 기자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상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대의 법비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대디아의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뭘? 대중은 기자들한테 의존합니다. 같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 환자들이 의사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관행상 기자들은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개 뭘 통해서? 뉴스 조직, 어디입니까? 회사, 즉 방송국입니다. 즉 뭐니? employer, 고용주, 사장님을 위해서. 자, 이 조직이 어떤 거냐? 그녀 또는 그를 자를 수 있습니다. fire, 해고하다지. 같은 말이 layoff가 있습니다. 자르다. 어떻게? at will, 의지대로. 됐니? 자, 그럼 계속 갈게. 자, 기자의 수입이란 것은 대중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대의 법입니다. 고용하고 있는 신문사 또는 방송국, 뉴스 오거나이제이션에 의해서 의존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 종종 derive, 얻다죠. 뭐랬니? 광고주로부터 그들의 수입의 대다수를 얻습니다. 즉 성직자하고 누구? 의사들은 스스로 돈을 법니다. 근데 기자들은 누구? 사업주입니다. 근데 사업주는 또 누구로부터 돈을 받니?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미하는 게 뭐니? 예제, 독립성의 부족. 이해되나? 아들한테 의존하잖아. 사업주나 광고주한테.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34번 가볼게. 자, 대부분의 세계에서 capitalism,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는, 그러니까 이게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자, 이거 잘 봐야 돼. 자, 자본주의는 뭐니? 공산주의의 반대말입니다. 그 다음, 자유시장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의 반대말입니다.
됐나? 자본주의하고 자유시장 경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뭐로? 구성하는 것으로서. 뭐니? for 때문에 요 ing 보이나? and ing입니다. 그럼 봐봐봐. 경제적인 자원을 할당하는데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다음 경제적인 아웃풋, 결과물을 뭐 하는 거? 격려하는 거.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순순히 이끄는 것을, 이해되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니? 국가들은 다른 시스템을 시도해 왔습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던 요 두 가지죠. 사회주의, 반대말 커뮤니즘, 뭐라고? 공산주의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대의가 이 나라들은 either A or B입니다. wholesale, 완전히 바뀌었던가 또는 자유시장의 일부만을 채택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공산당이 이끄는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얘는 사회주의 체제냐?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뭐였다?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서 얘를 자본주의를 도입했는 거라. 이해되나? 계속할게.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의 넓은 용인에도 불구하고 널리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1, 2, 3, 4, 5다 했습니다. 자, 가볼게. 자, 가보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가야 됩니다. 정부 참여도는 많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From A to B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보이겠나? 정부의 참여가 많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range가 다양하다 소리입니다. 됐니? 어떻게 쓰냐? range from A to B입니다. A에서 B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소리입니다. 자, enactment하고 enforcement하고 같습니다. 이게 법의 시행입니다. 자, 법과 규제의 시행과 실행에서부터 직접적인 참여입니다. 뭘? 경제에 직접적 참여네. 미국의 mortgage agencies 있었죠. 이게 mortgage가 담보 기관 같은 어떤 실체를 통해서, 자,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돈을 빌리려고 하면 담보가 없으면 돈을 안 빌려줬거든.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증을 사라 했어. 근데 이제 보증 시스템이 없어졌지. 없어진 대신에 국가기관이 개입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파산하는 사람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 뭐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유시장 경제지만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장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있진 않았습니다. 뭐가 들어갔다? 정부의 참여가 들어가는 거야. 얘가 별표입니다. 됐어? 뭔 말인지 이해되나? 아마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부 개입의 형태는 시도에서 옵니다. 어떤 시도? 중앙은행. 자,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야.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미안하다, 1달러에 1,500원이 됐어. 그러면 조진다, 이가. 그러면 규제를 하는 거라. 1달러에 1,400원까지. 왜냐면 물가를 조정해야 되거든. 국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가 재무부입니다. 이해되나? 경제 사이클의 ups, 상승과 downs, 하락을 통제하고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중앙은행하고 재무부가 개입을 합니다. 아무리 자유시장 경제지만 뭐가 필요하다?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나? 정부 규제가 없으면은 한순간에 확 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물가가 너무 상승하는 거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란값이 정말 많이 상승했거든. 정부가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이해되나? 자, 요게 그 말이었고, 마지막 한 문제가 39번입니다. 자, 1970년대 즈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데이디아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일반적인 창의성 지수, 발음이 어렵다. 퀴션트 하는데, 이게 IQ 할 때 이게 퀴션트 요겁니다. 이 I가 intelligence, 지능 지수지. 그래서 창의성 지수란 말은 없었습니다. 이제. 자, 요게 어디서 났냐면, there is such thing as a free lunch란 미국 속담에서 났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세상엔 공짜는 없다는데 요거를 없애서 요렇게 집어넣는 거야. 됐나? 그러면 이게 1970년대 즈음에 해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일반적인 창의적 지수는 없다. 그런 것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Holy Grail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성배입니다. 성배가 뭐냐면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12제자들이 있잖아. 그 앞에 있는 잔, 예수님이 드신 술잔이 Holy Grail입니다. Holy Grail, 성배랍니다. 자, 이걸 보고 궁극적 목표로 되지. 종교,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 성배를 찾으려고 졸라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이게 궁극적 목표입니다. 뭘? 창의성 연구의 최초의 물결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다? 성격 테스트였습니다. 자, 창의성 연구야. 뭐 하려고? 일반적인 창의력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같은 방식입니다. 어떤 같은 방식이냐? IQ가 일반적인 지능을 검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창의성도 창의성 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나? 지금 찍고 있는 거 맞지? 잠깐만. 계속할게. 한 사람의 창의성 점수는 우리에게 그 또는 그녀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말해야 됩니다. 자, endeavors, 노력입니다. 노력의 어떤 분야에서 뭐처럼 IQ 점수가 physics, 물리학이나 수학 또는 문학에 제한되지 않는 것처럼. 됐나? 자, 그런데 자, 창의적인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요거 end입니다. 그리고 universal, 보편적인입니다. 보편적인 방식으로 창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요 not 때문에 얘네가 but입니다. but. 자, 뭐니? 그들이 누구니? 창의적인 사람들은 특정 활동 스피어가 분야입니다. 원래 영역이거든. 영역에서 창의적이었습니다. 특정 분야, 도메인 같은 거죠. 도메인하고 스피어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답이 얘인 거지. 이해되나? 심리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창의력 지수란 것은 일반적인 창의력 지수란 건 없었어. 일반적인 거. 왜냐하면 여기 IQ가 높으면 물리학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문학도 잘하잖아. 근데 창의적인 사람은 뭐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창의적인 게 아니라 특정 분야의 활동에서만 창의적이잖아. 됐니? 자, 우리는 창의적인 과학자가 재능 있는 화가가 되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창의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창의적인 지휘자가 될 수도 없고, 창의적인 지휘자가 새로운 작품을 컴포즈, 작곡을 비구대 매우 잘하지도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제 대디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창의력이란 것은 세부적인 구체적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냥 초기에는 창의성도 IQ처럼 측정이 가능하다 봤거든. 근데 창의성은 분야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거야. 됐니? 그래서 뭐다 이거? 도메인 스페시픽, 특정 분야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